돈도 정말 안 주면서 야근 굉장히 많이 시키고 폭언을 한다던가 너가 못해서 못 뽑겠다. 사실 싸게 부려먹는 거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호암의 임성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로서 첫 직장을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느 회사에다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입사 지원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 경험에 비춰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공기관에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처음부터 이제 기업 법무팀, 사내변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내변이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대기업 사내변 같은 경우에는 공고가 올라와도 사실상 공고를 통해 가지고 입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법무팀에는 적은 수의 변호사가 있고 이 변호사들이 나갈 때 너 여기 한번 와볼래? 그럼 내가 얘기할게. 아름아름 갈아 끼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사내변이 많이 인기가 있는 게 육아휴직이나 워라밸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그 법무법인에 다니고 있다 그러면은 육아휴직을 쓰겠습니다 라는 말을 사실은 못 하잖아요. 그런 이유에서 이제 사내변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급여는 많이 낮아질지 몰라도 워라밸은 확실하다 보니까 법무법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시다가 그만두고 좀 쉬면서 일하고 싶다라고 해서 가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로펌은 로펌마다 분위기가 다양해서 딱 집어서 얘기는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저희 회사만 봐도 일반적인 로펌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재택이 베이스가 되는 회사, 많은 분들이 출근은 하고 계시지만 언제 어디서든 내가 변호사 일만 하면 되고 의뢰인 전화만 잘 받으면 되고 재판만 잘 출석하면 된다. 언제 출근해도 되고 언제 퇴근해도 되고 상관없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개업변 못지않은 자율성을 갖고 있다? 로펌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사건이 질이 안 좋은 사건들, 강력범죄 사건들만 막 가지고 오신다거나 이상한 거 가지고 막 따지는데도 맨날 깎아주세요 하는 뭐 의뢰인을 데리고 온다거나 뭐 이런 회사들이 가끔씩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수임을 해서 고용된 변호사들이 그분들을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든 환경이 있는 로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자율성이 떨어지고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냥 변호사 시험에 몰두를 해서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로펌을 가야 될까가 저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난사한다 그러거든요. 지원서를 막 여기저기다가 아무렇게나 막 다 넣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했어요. 여러 가지 평판을 들어보기도 했고 로이너스라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어디선가 일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올려놔요. 이 회사는 뭐가 좋습니다. 뭐가 나쁩니다. 의식하시는 대표 변호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블랙리스트를 추천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온 누적된 그 리스트가 있어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도 한번은 확인을 했고 부동산, 뭐 금융 이런 쪽에도 늘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특화된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를 중요하게 봤었던 것 같고 그 회사의 소속 변호사님들을 뽑는 공고가 얼마나 자주 올라왔는지 많이 봤어요. 만약에 어쏘 변호사가 1년마다 바뀌는 모습 같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는데 변호사는 5명인데 이게 매년 공고가 올라오는데 사람이 그러면 6, 7, 8명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매년 5명이다. 사람이 계속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이유일지는 모르지만 변호사님들이 견디기 힘든 환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다른 게 있다면 보통 전관 로펌이라고 하죠. 전관 로펌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되게 많은 걸 배운다고 하세요. 법조 경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고 검사나 판사로서 커리어를 쌓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서면의 퀄리티 되게 힘들지만 잘 배울 수 있다고는 하거든요. 호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서도 굉장히 가깝기도 했고 특화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입사 지원을 포부를 크게 가지고 넣었었죠. 이게 저희가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은 변호사 등록이 될 때까지 6개월의 실무 수습 과정을 거쳐야 돼요. 로펌이나 법원이나 검찰이 됐든 어디선가 그 기간을 거쳐야지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이 6개월 동안만 이 수습 변호사들을 뽑아서
사실 싸게 부려먹는 거죠. 정식 변호사로 전환을 시켜주기 전까지는 수습 변호사라고 해서 급여를 굉장히 좀 적게 줘요. 근데 이런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회사들은 나중에 전환이 될 때쯤에는 너가 못해서 못 뽑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악명이 높은 곳들도 있고, 대표 변호사님이 굉장히 성격이 안 좋다든지 폭언을 한다던가,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변호사로서의 업무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직원 눈치까지 봐야 되고,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다 누적된 것들을 누군가가 모아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리스트가 지금 100개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공신력이 거의 없지 않나. 그걸 보고서는 극복을 한 회사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단순히 참고용 정도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에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분이 있다거나, 그 회사를 다니는 분을 아는 분이 있다던가, 신입 변호사를 뽑는데 어떤 분을 원하는 건지, 뭐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걸 물어보고 취직을 할 때 그렇게들 많이 참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변호사가 되어서 월급을 잘 받고 일을 잘 배울 수 있는 곳이겠구나 라는 곳들에다가 지원을 해서 거기서부터 커리어를 시작하는 거지, 어떤 특화된 분야 어느 곳, 딱 뭐 가사펌 아니면은 뭐 하나만 하는 곳,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건들을 접해볼 수 있는 곳에서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면서 뭐가 나한테 좀 맞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음에는 다양한 사건을 할 수 있는 곳에서 경험을 쌓고 내가 잘하는 걸 찾으면 그때 이제 특화된 분야 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가끔 지하철역 같은데 광고 보면은 형사 전문 변호사, 어디 분야 전문 변호사 보신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특화 분야를 3년 이내에 30건 이상, 뭐 이런 것들 요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 맞추게 되면은 전문 분야를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나중에 개업을 한다면은 어떤 특화 분야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사람도 민사, 형사, 가사 다 하는데 나도 민사, 형사, 가사 다 해. 이렇게 하면 경쟁력이 없잖아요. 뭐 민사를 하지만 민사에서도 어떤 특정된 분야에서 많은 소송 실적을 쌓았으니까 이기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특화 분야를 갖는 것도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변호사가 되기까지 5년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다면 저는 변호사가 됐다라는 것 그 자체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돈을 엄청 많이 벌고 막 TV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좋은 옷에 좋은 차 타고 멋있게만 일할 것 같지만 실상은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그게 현실이지만 변호사가 주는 자유로움 같은 것들, 또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의뢰인분들 중에서 이제 잘해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일을 하냐에 따라서 나에게 사건을 의뢰했던 분이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만족도가 저는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공부를 좀 더 잘해서 검사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